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 물건도 반값 아파트 경매 물건인데요, 기존 회차에 낙찰만 받았으면 최소 시세 차익 1억 5천만 원을 벌 수 있었던 물건인데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반값까지 떨어진 물건인데요, 원래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하지 않아서 한 번 더 떨어지는 물건들이 간혹 가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물건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9억에서 4억 5천까지 반값에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 물건은 권리분석부터 해가지고 얼마를 쓰면 되는지, 추천 입찰 가격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이고요, 31층 물건이네요. 층수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감정가는 9억 2,100에서 지금 두 번이나 떨어져서 4억 5,100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102제곱미터 42평형 아파트 물건이고요, 대형 평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이나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45층이고요. 45층 중에 31층이니까 층수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존연식 같은 경우에는 13년식으로 그래도 준신축에 가까운 아파트 물건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13년도답게 깔끔한 아파트 물건으로 보여지고요, 상당히 높죠. 이쪽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층은 당연히 10년도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공원화 되어 있다 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 그 상태로 그대로 보여지고요, 옆쪽에는 자전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누군가 살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쭉 사진을 보시고요, 깔끔한 편으로 보여지고요, 경매 물건은 이쪽에 있는 물건인데 사실 이걸로는 정확하게 구조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정보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단지 정보를 보실 텐데요, 세대수는 1703세대로 상당히 큰 대단지 아파트 물건이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총 주차 대수는 2634대로 세대당 1.54대죠. 그래서 주차 대수는 상당히 여유로운 편에 속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3개에 해당되는 평수의 물건인데요, 여기 3개 타입을 한번 보시면은 구조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세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동호수 공시가격을 한번 볼게요. 이 물건은 백오동 31층 4호였고요. 백오동 31층 4호 보면은 139.95B B타입이다 라고 확인이 되고, 경매 물건은 이쪽 물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경매 물건이 확장인지 기본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현장 답사를 나가셔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구조를 보시면 방세개 화장실 2개, 계단식 물건이다 라고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입지 정보를 한번 보실 텐데요,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쪽 물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쪽이 남향이고요, 이쪽이 북향이기 때문에 북동향이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대신에 전망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전망이 상당히 좋겠죠. 이쪽까지 탁 트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은 안 좋은 대신에 뷰가 상당히 좋은 물건이다 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남향이 아니라서 마이너스지만 남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부 다 아파트로 막혀 있거든요. 근데 북향 같은 경우에는 공원과 그 다음에 전부 다 트여있는 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세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남향도 당연히 좋은데 북향에 트여있는 물건도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분명한 수요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세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입지 분석을 한번 볼 텐데요, 경매 물건은 이쪽 아파트 물건이었고요, 바로 앞쪽에 테크노파크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이 가장 큰 상업지역입니다. 송도동 내에서 이쪽이 가장 활성화된 산업단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위쪽으로는 여기가 가장 시세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학군 때문에 시세가 비싼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쪽이 시세가 비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기 때문에 위치는 상당히 좋은 입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학군을 한번 보시면 학군은 상당히 다양한 편에 속하는데 이쪽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마찬가지고요, 추후 2027년에 고등학교가 하나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쪽에 이용할 수 있는 학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쪽으로 보셔도 여기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고등학교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아파트 물건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보로 초, 중, 고를 전부 다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학군은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바로 위쪽에도 현대 아울렛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트리플 스트리트가 나름 유명하죠. 그래서 상권이 정말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우체국은 이동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입지 총평을 하자면은 이 아파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역 접근성도 괜찮고요, 그리고 상권이나 그 이외의 생활 인프라도 무척이나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가 항상 있을 만한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시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다음으로는 시세를 보려고 했는데요. 시세 같은 경우에 지금 보려고 하니까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지금 물건들이 하나도 없죠. 거래된 내역들이. 네이버 부동산을 100% 다 신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거래 사례가 하나도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고요. 경매 물건은 101.25제곱미터였고요. 이게 전부 다 비슷한 평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물건들을 같이 볼게요. 그럼 지금 4층 같은 경우에 7억 1000에 거래가 되었고요. 25층은 8억 10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실제 24년 5월과 4월에 거래된 내역들이고요. 비슷한 평수를 보면은 이거는 6월, 4월, 3월, 1월까지 거래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시세는 중층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정도 내외 정도로 보여지고요. 7억 후반에도 거래가 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렴하게 거래가 된 것 같고 웬만하면 8억 정도로 보여지나 싶기도 한데 지금 이거는 6월달이죠. 시세가 조금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른 평수 물건이고요. 이거는 아예 임대밖에 구성이 안 돼 있네요. 일단은 8억 정도 내외 정도로 보여지고 7억 후반에도 거래된 게 있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네이버 부동산으로 넘어가서 매매가 없는데 호가는 나와 있죠. 호가를 한번 볼게요. 호가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가가 8억 5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8억 내외 정도로 8억 중반에도 거래가 됐고 7억 후반 정도에도 거래가 됐는데 지금 호가가 8억 5천 정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8억 1000에서 8억 2천 정도 잡으면 조금 적당하게 시세를 잡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은 부동산 중개사분들에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8억 4천에도 매수자분이 있어요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세대로 8억 1000에서 8억 2천 정도 사이를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세를 8억 1000이라고만 잡아도 기존에 얼마에 유찰했죠? 6억 4천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소 1.5억, 1.6억 정도 시세 차이가 나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최저가로만 입찰했어도 아니면은 6억 5천 정도에만 입찰을 했어도 1억 6천 정도 시세 차익을 버실 수가 있었던 물건이에요. 당연히 순수익은 아닙니다. 2년 후에 일반 세율로 매도를 할 수 있었던 물건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수익이 1억 이상 날 수 있었던 물건이었어요. 2년 이후에 매도를 하면은요. 하지만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4억 5천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물건들이 간혹 가다가 보이거든요. 제가 경매 추천 물건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 찾으면은 흐르는 물건들이 5개에서 10개 사이 정도로 보입니다. 매달 5개에서 10개 사이로 좋은 기회의 물건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물건들을 보고 싶으시면 제가 경매 추천 물건 네프콘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물건들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안 봤을 것 같은, 입찰을 안 했을 것 같은 대형 평수 물건 최저가 인근으로 들어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최저가 기준으로는 거의 4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이 물건이 위험해서 아무도 입찰을 안 한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갑구를 보시면 압류, 임의경매, 가압류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권리가 있고요. 을구를 보시면은 근저당권 설정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있는 권리들이 많기는 하지만 권리의 종류는 딱 4가지밖에 없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이 4가지 전부 다 낙찰로 말소가 되는 안전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따로 없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다음으로 매각 물건 명차서를 보실 텐데 여기 밑에 아래 3가지의 특이사항이 있으면 적어준다 했는데 아무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 물건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라고 확인이 되고 임차인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세만 잘 파악해서 입찰만 들어가시면 되는 물건이에요. 그럼 기존에 한번 보시면은 기존에는 6억 4천일 때 입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억 6천까지 썼었죠. 여기 보면은 기존에 소유자분께서 기일 연기 신청서를 소유자분이 제출하셨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받아줘서 불허가 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행되고 있다가 지금 반값까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입찰할 타이밍이라 사실 이때 입찰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지금은 입찰 경쟁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형 평수의 물건이기 때문에 시세 대비해가지고 저렴하게 낙찰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금액까지가 아니라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낮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시세를 8.1억에서 8.2억으로 보고 말씀드릴 거고요. 참고로 관리비 미납이 대략적으로 한 2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200만원도 감안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잡았을 때 추천 입찰가는 7억 4천에서 7억
5천 사이를 보고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세 대비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7천 정도? 내외 정도로 조금 저렴하게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원래 저번 회차에 낙찰을 받았어야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한 번 더 떨어진 물건이 되었고요. 아마 입찰 경쟁은 당연히 전보다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남기고 입찰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입찰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물건 관심이 있으시다면 24년 10월 24일 목요일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